오늘은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어떻게 해서 4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순입니다. 우선 한국어는 건너뛰고 영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4살 때쯤 미국에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미국인 친구들과 유치원에서 잘 놀고 대화하는데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살 아이가 말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지만 그때는 그냥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정도로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영어는 저에게 있어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 혹은 도구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 학원에 다녔었고, 물론 영어 학원에 다녔던 기억은 좋지 못하죠. 왜 좋지 못하냐면은 말할 건 수도 없이 많지만 우선은 시험 중심적인 한국 영어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단어 시험을 봐야 되고, 문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시험 성적에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다녔을 때는 좀 좋은 기억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문법을 배울 때 있어서 동사, 주어, 수동태 이런 거를 배우는데 사실 이런 게 한국어로 뭔지도 몰랐어요. 한국어로도 모르는 거를 영어로 배우려고 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2배로 오더라고요. 저는 수동태? 그게 그 생선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원을 진짜 여러 번 다니면서도 영어 실력이 막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어는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가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한국의 그런 입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안 받고, 미국에서는 학교 과제만 하고 학원 같은 건 따로 안 다녀도 됐었으니까 좋긴 좋았는데, 막상 미국에 가서 모든 수업을 영어로 들어야 된다? 이거는 좀 스트레스였죠. 다른 수학이나 과학 수업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아했지만 영어 수업은 정말 싫어했었어요. 영어로 소설 읽고 이런 거는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미국 대학이 아닌 일본 대학을 선택을 했고, 일본 대학이지만 영어로 다니는 프로그램에 다녀서 계속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는데, 막상 일본에 가보니 일본인 교수가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앉아서 일본인 교수의 영어 말하기를 들어주는 느낌? 그런 뉘앙스의 수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수업에 있어서 불만은 많았는데 아무래도 대학에 오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을 영어로 된 원서나 자료들을 찾아봄으로써 영어 실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 시기 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미국에 있을 때보다 일본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영어를 통해서 했을 때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됐다는 것이에요. 많은 자료들이 영어로 돼 있는 게 많지만 특히 컴퓨터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어서는 영어가 압도적입니다. 좋은 자료들은 거의 다 영어로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학 계열을 전공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로 쉽게 옮길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대학에서 영어로 자료를 찾고 읽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일본어입니다.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를 접하면서 그렇게 일본에 대한 일본어, 일본 문화에 대한 노출이 꾸준히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외가댁을 방문하면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저희들을 엄청 반겨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제가 일본어를 배우는데 수월한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어를 말할 때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일본어는 학습지를 통해서 구몬을 통해서 일본어를 조금씩 배웠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숙제도 많고 저는 하기 싫어가지고 한 장씩 몰래 뜯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책 사이에다가 이렇게 숨겼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선생님도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겠죠. 번호가 막 1, 2, 3 하다가 갑자기 5로 넘어가고 막 그랬으니까 저는 선생님이 모를 줄 알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했을 때는 그래도 꾸준히 하면서 좀 늘어나는 기분은 있었는데
딱 막혔던 게 한자가 시작되고부터 막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일본어 이제 공부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왔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본어를 계속 꾸준히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건담에 빠져가지고 건담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로보트 대전물 이런 장르의 일본 애니를 참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일본 애니에 빠졌고 일본어를 일본 애니 자막을 보지 않아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분명히 미국에 있었는데 일본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제가 왜 일본어가 미국에 있는데도 왜 일본어가 더 늘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거기에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어는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한 도구였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어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가끔 다운로드 받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자막이 빠져 있을 때 이거 자막 없이 봤으면 좋겠다 했던 마음이 언젠가부터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의 일본어는 그냥 한국에서 나 일본어 좀 잘해, 나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봐서 일본어 잘해 하는 사람들의 수준 정도였는데 제가 일본어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대학에 영어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그 기회를 잡고 일본에 가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다녔던 학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던 일본인 친구들이 귀국해서 다니는 학교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일본어 수업도 듣고 그리고 학교 자체가 영어로 된 학부가 있지만 그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은 그냥 일본에서 입시를 보고 학교에 입학한 일본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것을 다니다 보면은 일본인 친구를 만날 기회가 많았고 제 또래의 친구들과 저의 어설픈 일본어를 하면서 그렇게 일본어를 실력을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 때 더 일본어 실력이 많이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외가댁에 같이 살았기 때문인데요. 학교에서 수업은 영어로 듣고 친구들은 일본어를 쓰면서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은 다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일본어를 하고 외숙모 외삼촌 그리고 사촌 동생들 다 일본어를 하니까 그렇게 거의 하루 대부분을 공부하는 시간, 자는 시간 빼면은 일본어를 쓰고 일본어에 노출되는 그런 생활 패턴을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서 JLPT 시험 공부를 크게 하지 않았음에도 저는 시험 한 방에 1급을 딸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일본어로 된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일본어 읽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쓰는 거는 사실 요새 번역기도 있고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크게 막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주어진 지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답변을 컴퓨터로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일본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일본어를 배울 수 있던 이유는 외가댁에서의 좋은 기억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생활 속에 녹으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제가 싫어서 했던 게 아닌 점 일본어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보다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어와 일본어에 대해서는 잘 배울 수 있었지만 프랑스어는 또 다른 저에게 있어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제가 프랑스 문화나 프랑스에 대해서 좋아했던 게 있어가지고 배우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와이프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와이프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프랑스어를 굳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적은 크게 없어가지고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는 동기부여가 크게 안 됐던 점이 있어요. 물론 제가 언젠가 스위스에 가서 살게 될 거니까 프랑스어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대학교 때 프랑스어 수업도 듣고 한국에 있을 때 프랑스어 학원도 다니고
스위스에 와서 어학원도 다녔지만 확실히 영어나 일본어를 공부했던 그 기억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는 느낌이 사실 강해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나가서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동료들끼리 영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데 있어서 프랑스어는 사실 못해도 불편함이 크게 있진 않아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끼리 대화할 때 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알게 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언어 원어민과 그 화상 통화를 통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인데, 아이토키라는 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과 1대1 대화를 통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크게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프랑스어나 프랑스에 대해서 크게 궁금한 건 있진 않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프랑스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어떤 사고를 할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어민과의 대화는 저한테 정말 큰 동기부여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사고를 알고 싶고, 그들의 경험치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지금 많은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언어도 사용하면서 친구인지는 모르겠네. 친구도 만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문화를 배우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재미도 있고 크게 메리트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어떻게 4개국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마 조기 유학이나 어렸을 때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경험들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언어를 꾸준히 배우면서 느꼈던 점은, 언어를 배우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을 즐기지 않는 이상 그 과정이 힘들거나 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것 또한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영어나 일본어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습득을 했다고 느끼지만, 지금 프랑스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영어랑 일본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감에 있어서 저희는 계속 했던 행동들을 반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해외를 가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시야를 넓히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제가 좋은 환경에서 언어도 많이 습득하고 시야도 넓히고 새로운 문화도, 다양한 문화도 접하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아마 제가 이 아이토키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럼 다음 영상도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